자, 난공불락 스파르타 우리 선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요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난공불락 스파르타에 와서 난공 플래너 다 받으셨을 텐데 제가 처음에 난공 플래너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다 알려드렸는데도 그게 잘 전달이 안 되고 또 여러분들 좀 낯설다 보니까 진짜 이거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함을 가지셔가지고 이 난공 플래너를 어떻게 작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한 샘플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다 뭐 다이어리 작성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 나중에 이제 더 발전됐을 때 하시고요. 처음에는 선생님이 얘기하는 방식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더 발전시키면 여러분들만의 더 좋은 플래너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작해 볼게요. 난공 플래너를 우리가 작성할 때 첫 페이지를 피시면 여러분들 이그잼 스케줄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최종적으로는 합격을 목표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그잼 스케줄은 여러분들의 목표 날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건 언제 작성하냐면 이 난공 플래너를 받자마자 난공 플래너를 시작하자마자 작성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작성하냐면요. 일단 이 페이지에요. 여러분들 이거 난공 플래너에 다 있으실 텐데 여기에 이제 이그잼 시험, 목표 시험과 날짜와 주의사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적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제일 첫 표지에 있는 이유는 매일 보라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매일 이걸 피면서 내가 시험 쳐야 되는 날짜가 언제고 면접일이 언제고 최종 합격자 발표일이 언제인지 1년을 이제 그리면서 수험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그잼 스케줄에 이제 뭘 작성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하는 시험,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직 9급이다라고 한다면 국가직 9급의 원서 접수 날짜, 필기 시험 날짜, 면접 시험 날짜까지 이렇게 이제 적어둡니다. 세 가지에. 그러면 안 잊어버리겠죠. 언제 원서를 접수하는지, 언제 필기시험을 보는지, 면접시험 언제 보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대망의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언젠지까지 이제 적어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 국가직 9급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지방직 9급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직 9급 강원에 지원한다. 그러면 원서 접수일과 필기시험일과 면접일과 그다음에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이렇게 이제 적어두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일 보는 겁니다. 매일.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시험 보는 날짜와 합격자 발표를 그리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작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뭘 작성하냐면 월간 계획을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월간 계획이 나올 겁니다. 이 월간 계획은 언제 작성하냐면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날 작성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그래서 저희 난공불락 스파르타에서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이 되면 월간 계획을 작성하세요. 이렇게 이제 문자 메시지로 노티스를 드릴 거예요. 혹은 이제 우리 자습실에 있으면 또 그런 것들을 지도해 드릴 겁니다. 그럼 월간 계획을 작성하는데 요걸 이제 요런 이제 표지가 나오죠. 요런 표지가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요. 여기 이제 날짜가 표시가 안 돼 있죠. 그래서 몇 월인지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1일이 무슨 요일 날 시작하는지, 그 다음에 말일이 언제 끝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달력을 보고 그래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월을 한번 작성해 보면요. 일단 4월 이렇게 쓰시고 4월은 월요일이 1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쭉 쓰는 겁니다. 이렇게 쭉 쓰고요. 그 다음에 뭘 표시하냐면 세 가지를 표시합니다. 여러분들 자료도 받으셨을 텐데 세 가지를 뭘 표시하냐면요. 첫 번째 시험 일정을 표시합니다. 시험 일정. 뭘 표시한다고요? 시험 일정을 표시하는 겁니다. 시험 일정이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우리가 4월 4일 날 지방직 7급 원서 접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4월 7일 날 국가직 9급 필기 시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4월 19일 날 서울시 9급 원서 접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시험 일정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 월에 있는 중요한 시험 일정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시하는 내용은 뭐냐면 수업 일정이에요. 수업 일정. 여러분들이 이제 인강을 들을 수도 있고 실강을 들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행정법 뭐 실강을 듣는다 혹은 인강을 듣는다. 개강이 언제냐? 종강이 언제냐?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 그래서 절대 이거 복잡하게 쓰면 안 돼요. 뭐 며칠부터 며칠까지 몇 강, 뭐 이렇게 적으면 힘들어서 다이어리를 작성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거. 예를 들어서 10일 날 행정학 기출이 개강한다. 그 다음에 12일 날 헌법 기출이 개강한다. 이렇게
개강하고 종강하는 날짜, 무슨 과목을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내느냐, 요것만 적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개인 일정, 빠질 수가 없죠. 사실 개인 일정이 많으면 안 돼요. 많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부모님 생일, 그 생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생일, 뭐 동생 생일,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뭐 또 사촌 결혼식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가지 않더라도 따뜻한 전화 한 통이라도 잊어버리지 않고 하면은 수험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시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를 들어서 14일 날 엄마 생신이다 이렇게 이제 적어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잊어버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루 정도를 좀 고민해서 일요일 저녁에 이렇게 한 달의 계획을 세워두면 중요한 일정을 빠뜨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적인 거시적인 계획을 가지고 또 일주일간의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월간 계획을 세우고 나면 이제 뭘 작성해야 되겠어요? 이제 주간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주간 계획을 작성하는데 이 주간 계획은 언제 작성하냐면 매주 일요일 저녁에 작성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노티스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 저녁이 되면 주간 계획을 작성하세요. 이 주간 계획은 어떤 형태로 우리 나와 있냐면요. 여기 위에 있는 부분 있죠. 요 위에 있는 부분이 위클리 플랜, 주간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간 계획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주간 계획을 작성하는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뭘 작성하냐면 그 우리가 이 21개의 ST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일주일이라는 게. 그런데 우리가 권장하는 게 선생님이 권장하는 게 18ST. 그러니까 한 3ST 정도의 휴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휴식. 쉴 수 있는 ST, 스터디 타임입니다. 요거를 표시합니다. 제일 처음. 쉴 수 있는 ST를 표시하는 거예요. 쉴 수 있는 ST를 일단 표시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그러면 ST를 표현하면 이렇게 이제 쉬었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뭐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오전에 저녁에 쉬겠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쉬는 걸 이제 표시했으니까 마음이 좀 여유가 있어지죠? 이제 공부할 걸 표시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의 여유가 있어졌으니까. 그래서 공부할 걸 표시하는데 두 번째 이제 뭘 표시하냐면 각 ST별 과목을 표시합니다. 과목 표시. 그러니까 뭐냐면 월요일 날 오전에 무슨 과목 공부할 거냐, 오후에 무슨 과목 공부할 거냐, 저녁에 무슨 과목 공부할 거냐, 이것만 표시하면 돼요. 일주일치를. 그래서 일주일에 내가 과목별로 어느 정도 공부량을 할당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구장창 행정법만 하고 주구장창 행정학만 하면 여러분들 그 다른 과목들 다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어떤 거시적인 계획을 세우고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각 과목별로 각 요일별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어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18ST 중에 한 5개 정도를 이제 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학은 하나, 둘, 셋, 한 3ST 정도를 배정하는 거죠. 이렇게 균형 있게 좀 내가 취약하니까 무슨 과목을 좀 더 하고, 그다음에 내가 좀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좀 복습 기간을 좀 짧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과목별 배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간 계획은 끝나는 거예요. 주간 계획은. 그래서 계획을 위한 계획이 되면 안 되고요. 좀 더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일단 쉬는 ST부터 표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ST에 대해서 과목별로만 배치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일간 계획이 남았죠. 일간 계획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일간 계획은 이제 데일리 플랜을 작성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매일 아침에 공부를 시작한과 동시에 저희가 8시부터 8시 10분까지 명상음악이 나오면서 일간 계획을 작성하잖아요. 요렇게 이제 작성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 하루 일과를 끝내면서 또 작성합니다. 그래서 책상을 덮고 집에 가려고 할 때 책상 정리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데일리 플랜을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일리 플랜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부분에.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제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보면 이 날짜를 이제 적고요. 날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날 뭐 월요일이다, 4월 1일이다라고 한다면 뭐 4월 1일 이제 적는 거죠. 4월 2일이면 4월 2일 적는 거고. 그리고 나서 오전, 오후, 저녁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국어 모의고사와 오답 체크를 하겠다. 한국사 스터디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겠다. 그다음 행정법을 이해독하는데 행정구제 뭐 1장과 2장을 보겠다라는 거. 뭐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 뭘 하는 이게 이제 1번이죠. 공부 시작과 동시에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일과를 끝내면서를 뭘 하냐면 이제 OX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잘한 거, 못한 거,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부족했던 거.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 가위표를 하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루의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하루의 자기를. 그래서 여기 이 자기 반성이라고 써져 있는데 너무 그 자기를 채찍질 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들 충분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걸 둔 이유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을 잠시나마 여러분들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좀 오늘은 힘들었어. 내일은 기운 내자. 뭐 오늘은 잘했어. 수고했어. 뭐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잠시나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쓰시지 말고 절대 한 줄 정도로만은 꼭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한 달이 지났을 때 한 달을 좀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질 때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굉장히 유용하고 여러분들 시간을 새록새록 기억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이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일리가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쉽죠? 사실 하루에 10분, 일주일에 뭐 한 30분 요 정도 투자하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는 이 난공 플래너를 작성할 수 있어요. 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강력한 여러분들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게 플래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귀찮아하지 마시고요. 하루하루 이렇게 채워나가시면 여러분들의 성적은 어느샌가 합격으로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말 꼭 명심하시고 하루에 10분씩 꼭 시간 내셔가지고 플래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합격을 만들어 나가 봅시다. 감사합니다.